안녕하세요. 교사 이중철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업무 연수를 동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 연수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해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수는 각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연수입니다. 한 해 동안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시기별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새롭게 2021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도와 변화되는 내용이 있어 영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의 내용과 추진 계획 파일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2021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 파일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이후 추진 근거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추진 방침과 추진 체계,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업무 담당자별 역할을 안내해드리고 한 해 동안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진행하는 항목별 세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며 기대 효과와 참고 서식을 안내해드리는 순서로 연수가 진행됩니다. 2020년도까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 8항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항목이 있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아닌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률적인 근거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는 지능정보화 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항목으로 영유아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반드시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각급 학교의 경우 정보공시를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상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정보공시가 아닌 정보화진흥원에 직접 입력을 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상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연 1회 이상, 학교는 반기별 1회, 즉 연 2회 이상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상이 되겠으며 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해두고 교육과정상에도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진단, 상담, 치료의 사후 대응적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인터넷 중독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중독을 치유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목적은 건전한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준비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중독 해소를 지원해주고 인터넷 활용에 대한 가치관 확립으로 정보화의 역기능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법률적인 근거와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목적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살려서 한 해 동안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준비하고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단위 학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각 단위학교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분들은 경기도교육청 추진 계획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학교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맞는 교육을 준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하셔야 하며 실시 전에 진단조사 계획을 수립하시고 해당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의 상황을 적절히 조율하여 실행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실시된 진단조사의 결과를 각 기관의 관리자분에게 보고하고 위험 사용자군과 주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의 통계에 따라 사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사후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서식들은 추진교육계획 별첨 서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실시했던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실적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 주시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항목부터 다섯 번째 항목까지,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및 각종 기관의 윤리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후 공문으로 자료를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는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업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항목이며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선택 항목은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항목을 잘 봐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단위학교에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일정 안내 등 수시로 공문으로 업무 담당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각 지역별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고 단위학교의 요청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실시하시고 특히 교육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교육지원청 혹은 도교육청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먼저 도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업무로 구성이 되며 시기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담당자의 업무는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안내와 점검, 자료 보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월 말까지 도교육청 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에 안내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가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2월 말까지 동영상 형태의 연수자료를 통해 업무 담당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빠르게 계획, 실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조사에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일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및 단위학교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단조사를 위해 필요한 동영상 자료 안내까지 함께 보내드리려 합니다. 진단조사 실시 이후에
단위 학교에서 실시되는 사항에 대한 사후 점검, 관리를 통해 미비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며 연중 유관 기관과의 인력 체계 활용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12월에는 단위 학교에서 진행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자체평가 안내 및 결과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담당자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가지의 항목이 있으며 표를 보면서 시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업무는 안내와 점검, 자료 보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계획안을 받게 되면 교육지원청 단위에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서 단위 학교로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단위 학교 업무 담당자가 학교 단위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단위 학교 업무 담당자를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단위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조사 실시 전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진단조사 실시 과정에서 상시 점검을 하고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작년 20년도 예방교육 활동 실적 관리를 통한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자를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진단조사 후 단위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후 관리 계획 점검과 컨설팅,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단위학교의 윤리교육 상반기 실태 점검을 진행하여 도교육청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연중 수시로 도교육청과 함께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며 12월에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에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업무 담당자분들의 내용입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업무를 담당하시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업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단위학교 담당 업무자분들이 해야 할 일을 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이 항목의 경우 담당 부장선생님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담당 부장선생님이 먼저 임명이 되고 난 후에 부서 선생님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담당 부장선생님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담당 선생님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학생, 학부모,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즉 6월 말까지 1회, 12월 말까지 1회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은 정보통신윤리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기 초에 학부모 대의원 회의도 있고 전 교직원들 연수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 수립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인권교육처럼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의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통합, 재구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연계한 각종 활동들을 안내해 주시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중심으로 윤리교육의 세부 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연중 예방교육 활동을 위한 신청조사 안내 및 공문,
교수학습자료 안내, 공문을 잘 참고하셔서 교육 공동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전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사전 등록 사항에 대해 등록하여야 하며 진단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내부 결제를 득한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학생들의 전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 실시하시면 됩니다. 진단조사 이후 사후 관리 대상 학생이 있는 경우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사후 관리 대상이라 함은 위험 사용자군 및 주의 사용자군에 대한 학생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유관기관의 협조 및 문의사항을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연말에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시고 자체평가 검사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하반기 교육을 12월까지 완료를 해주셔서 자체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실시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공동체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공동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뜻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현황과 사례, 예방하는 방법,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기별 1회씩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반기별이란 상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를 7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횟수는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지도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특히 에듀넷과 경기도 과학교육원에 탑재되어 있는 관련 학습 지도안 중 활용 가능한 지도안 및 학습 자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교직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전, 건강, 인성, 인권 교육을 위해 범교과적으로 통합과 재구성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에 조회와 종례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분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교사 연수 계획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교직원들에게 원격 연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원격 연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를 별도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분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설명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시고 증거사진 혹은 내부 결제 자료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유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강사 파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실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의 교육 내용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안내를 별도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 교육에 동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으며 이 영상 자료는 원격 수업 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공동체의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실시한 실시 결과는 각 학교별로 양식이 다르므로 각 학교별 상황에 맞추어 실시 결과 자료를 내부 결제를 득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는 연 1회, 초중고 학교의 경우 반기별 1회를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교직원 연수 시간을 활용, 학부모 설명회 시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영의 실제는
학생 주도의 건전한 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 주도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 제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자치회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학급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회의 시간에 했던 방식처럼 가정에서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규칙을 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 관리 주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까지 스마트폰 이별 주간이라는 이름의 행사였으며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스스로 익히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자 명칭을 이별보다는 관리의 명칭을 사용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현황을 기록하여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교와 학급의 교육과정 수립을 통해 스마트폰 관리 주간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의 개발 및 실천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안심존이라는 앱을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하여 사이버 안심존 앱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관리하고 중독 우려가 있는 학생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이후 상담, 치유 과정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전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여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과다 사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다양한 문구를 친구사랑 봉사대 운영이나 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를 통해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활용 교육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사의 일방적인 진행보다 학생의 스스로 진단,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학생 주도의 건전한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 4가지의 행사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을 제정 운영하며 스마트폰 관리 주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다양한 교내 활동을 계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 담당자로 선정되신 분은 연중 수시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셔야 하며 예방교육 실시 내용은 다음 3가지의 주제 이외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전문 강사 및 예술 공연을 통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싶으신 담당자분께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추어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 활용 및 유관기관의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분들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학년에 따라서 각 학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예방교육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선택을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사이버 안심존 앱입니다.
사이버 안심존 앱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에 포함되어 나가게 되고 앱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부모님들은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안심존 앱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 지도하여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중독에 대한 상담 내용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림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무료로 지원이 되며 교사를 위한 중독 상담 관리 프로그램도 무료로 지원이 되므로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안심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유해 사이트 차단 및 팝업이 차단되어 안전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앱의 경우 학생들의 유해 인터넷 접속 환경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린 아이넷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PC에 설치하여 유해 정보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학습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PC 사용이 걱정될 경우 사용하실 수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소개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혹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 스마트심 센터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소재되어 있으므로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조기 신청하면 세 가지의 형태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꼭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기 스마트심 센터의 세 가지 교육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몬 교실의 경우 학생들부터 성인 과정까지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강사분의 재미있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멘토링의 경우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레몬 교실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ICT 진로 교육은 생산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부의 일정에 따라 각급 학교의 확정 일정이 안내가 됩니다. 실시사항에 대한 준비, 일정,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 공문으로 안내 및 연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필수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습관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업무 담당자는 학교 실정에 맞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교직원,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진행하시고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검사 실시 이후 단계는 추후 안내되는 공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단조사 실시 전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사전 안내 및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안내를 위한 교육 내용, 학사 일정에 맞는 진단조사 기간의 선정 및 방법에 대한 안내, 보호자 동의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위험 사용자군의 추가 심리 요청 시 추가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 치료 연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에게 학교 운영 계획 및 진단조사 방법을 가정통신문, 사전교육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 내용들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온라인 진단조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위험군 학생의 실시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동의서를 받아 해당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검사가 실시되며 실시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험 사용자군의 상담 치료 과정에서 도교육청 활동은 먼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사후 조치 대상 학생별로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학기별 사후 조치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추후 공문으로 통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교육지원청 담당자분께서는 단위 학교의 검사 실시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현황 조사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안내되는 이후 절차에 대해 단위 학교로 전달을 하여 단위 학교에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학기별 사후 조치 현황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사후 조치 현황은 현황 조사와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한 최소 2회의 현황 조사를 통해 단위 학교에서 사후 조치에 소홀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가 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상담 및 치료 과정이 필요한 경우, 즉 상담 및 치료 과정에 본인이 참여하고 싶거나 학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학교 학사 일정에 맞추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학생들의 등교 날짜,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 치료가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상담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출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 사용자군 학생들의 사후 조치에서 위클래스 및 전문 상담 선생님과의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멘토 교사 지정을 통한 정기적인 상담 기록을 작성하고 학교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출석 상태,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학년도까지 내용 인수인계 등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위학교 업무 담당자분이 위험 사용자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별도 서식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있다면 단위학교에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며 학생들의 진단조사 결과 현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담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부모 동의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단조사 실시, 결과 보고, 위험 사용자군의 관리 요령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공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운영으로는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의 운영의 목적은 디지털 기본 소양을 함양하며 또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의존 관련 치유와 상담을 집중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진단조사 이후 6월 셋째 주를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별 실시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의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계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스마트폰 관리 주간 운영,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캠페인 운영, 삼행시, UCC 등 다양하게 실시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 규칙을 제정 및 운영하며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 토의 중심의 수업,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인터넷 중독 예방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과 SNS 등을 활용한
주간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지역기관 활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수업 지도안 등은 에듀넷 홈페이지, 개발되어 탑재되어 있는 학습 지도안 중에 활용 가능한 지도안을 학습 자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리 주간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효과를 기대하고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연계한 관리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주제로는 사용 습관, 규칙 만들기, 예절 및 조절하기, 스마트폰 이해하기, 약속 정하기, 실천하기의 6가지 주제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주제별 활동 프로그램은 예시를 참고하셔서 학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의 사용 습관에 대한 주제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스마트폰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거나, 스마트폰을 통한 대화 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보는 활동, 그리고 스마트폰의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방안 탐색 활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역할은 단위 학교 업무 담당자 한 분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교과에서도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포함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에듀넷, 스마트심센터, 배움나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의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소개해 드리는 자료들도 추후 공문으로 별도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 자료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학습관은 부모습 번데기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종 예방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강의도 사전 신청한 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습 번데기 학교의 유튜브 채널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부모 교육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영상, 가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위한 영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듀넷입니다. 에듀넷은 수업 사례, 교과 연계 콘텐츠, 유관기관의 교육자료, 교원 연수, 학부모 교육자료, 진단평가 등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듀넷 홈페이지, 교육정책,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에듀넷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교육정책, 사이버 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을 클릭합니다. 교사들이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마당과 학부모님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학부모 마당이 대표적입니다. 각각 동영상들의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이버 어울림 마당에 가면 다양한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책자들로 이루어진 윤리교육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정보 전달과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업 시간에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심 센터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 내용, 예방교육 자료 등 인터넷 스마트폰 자료들이 방대하게 있습니다. 특히 전문 집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 스마트폰 레몬 교실, 와우 건강한 멘토링 신청을 위한 공간도 있으며,
상담교사 전문 연수, 진단조사, 중독 상담 등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심 센터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과의존 상담, 예방교육, 자료실의 메뉴에서 업무 담당자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과의존 상담에서는 센터 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메뉴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레몬교실 신청과 와우 건강한 멘토링 이용을 위한 신청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메뉴에는 콘텐츠, 교육자료, 유관기관 자료 검색을 활용하시면 많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배움나라입니다. 배움나라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특강,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콘텐츠, 교사용 정보윤리 지도서 등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교육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움나라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강의실 메뉴에는 디지털 활용 교육과 디지털 소양, 예방 교육의 게시판을 보실 수 있으며 게시판을 클릭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인터넷 윤리, 저작권 교육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된 자료로 학교별, 대상별 자료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사이트입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 원격 직무 연수와 인터넷 윤리 콘텐츠 공모전 자료들이 있으며 일반인, 교사, 학생에게 필요한 동영상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인세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인, 교사, 학생에게 필요한 영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학부모님 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사 영역으로 가시면 각종 교과서의 형식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인세 홈페이지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 권리와 책임, 소통과 관계, 정보 리터러시의 항목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 및 책자의 자료를 유아,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 중등과 고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위학교 업무 담당자분은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사이트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입니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교수학습 자료실 메뉴에 가면 선생님들이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하실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의 자료들은 자료가 방대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검색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키워드는 사이버 에티켓, 인터넷 윤리, 사이버 언어폭력, 저작권, 건전한 정보기기 활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업무 담당자를 위한 각종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동영상 교육을 통해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연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준비 및 실시, 이후 과정에 대한 연수, 예방교육 활동 자료 활용에 대한 방법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 학부모, 교직원들의 인터넷 예방교육 역량 강화로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다양한 예방활동으로 학교 현장의 정보통신윤리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사회의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수를 듣고 계신 업무 담당자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본 연수 실시 기준 이전 혹은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 사용자군의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각 항목별 공문 접수 이후 진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 수립 결과 보고, 교육 대상별 예방교육 활동 실시, 예방교육 활동 자료 활용 및 예방 프로그램 신청,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실시, 진단조사 결과 보고, 사후 관리 계획 수립, 사후 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이후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자체평가 계획 수립, 자체평가 결과 점검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은 안내 공문 접수 이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서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사용자군 학생관리대장입니다. 위험 사용자군의 개인정보를 위해 해당 학생은 관리 코드로 상담 및 치료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멘토 교사와 각 관리 코드 부여 방법에 대한 서식입니다. 위험 사용자군의 경우 학생별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주의 사용자군은 학급별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멘토 교사를 지정하고 학급당 몇 명의 학생이 위험 사용자군에 있는지 관리하여 사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험 사용자군 사후 조치 현황 수화표입니다. 특히 치유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공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험 사용자군 학생의 상담 관리 카드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보는 관리 코드로 관리하게 되어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2월 달이 되면 단위 학교 업무 담당자분은 정보통신윤리교육 자체평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활용하여 평소의 점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교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체평가에 인터넷 스마트폰 진단검사 결과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후 사후 관리 절차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2021년보다 더욱 학교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2022학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업무 담당자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2021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 내용 안내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사 이중철이었습니다. 긴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